사랑하는 대전, 세종, 충청, 충남, 충북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경원입니다. 우리 충청권은 늘 대한민국의 척추, 중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 선거 때만 되면 이용되는 느낌을 떨치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한 이 충청권을 이용하기만 하는 것, 충청과 특별한 관계 있는 저 나경원 당대표가 되면 충청이 정말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충청 대망론 때문에 좀 마음이 들뜨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요새 우리 당 안에도 훌륭한 후보가 있지만 당 밖에도 많은 훌륭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당대표는 이 공정 경선 관리로 인해서 정말 많은 야권 후보들 모두 통합해서 공정 경선 절차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저 나경원 공정 경선 절차 전략 4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당원에 있는 예비 후보 등록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모든 후보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해서 그들이 대선 경선 전에도 대선판을 그들에게 깔아드려서 그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둘째, 우리의 대선 열차는 9월 말에 출발합니다. 그 9월 말 대선 열차에서 우리는 치열한 토론을 볼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 이번 대선 경선 누가 결정해야 될까요? 저 나경원 말씀드립니다. 완전 국민 경선제 말씀드립니다.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해서 더 많은 국민이 뽑는 대통령 후보, 저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다. 그리고 3월 9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바로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4번째 전략입니다. 네거티브 대응팀 즉각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거티브 하면요, 제가 피해의 달인입니다. 어떻게 네거티브가 저쪽이 진행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 벌써 윤석열 파일 운운하면서 흔들고 있습니다. 저 나경원 네거티브의 길목을 딱 지키고 있어서 확 한 칼에 치겠습니다. 네거티브로부터 모든 후보 제대로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연구원 정책 조직 제대로 가동하겠습니다. 이번 당대표는 당선 이후 딱 270일 남습니다. 연습할 시간도 실험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도 모르고 또 정치가 처음이고 그리고 당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후보가 된다면 정말 노련한 세르파가 필요합니다. 기후도 알고 지형도 알고 그리고 길도 아는 노련한 세르파가 아니면 초보 세르파면 원정대를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노련한 세르파 나경원이 정권교체라는 정상에까지 그 원정대를 힘차게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정권교체라는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모든 거대한 권력은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력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당이 어려울 때, 누군간 당을 떠나고 당을 향해 손가락질 할 때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서 저 나경원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외쳤습니다. 위선, 무능, 독선 같이 외쳤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의 위선을 외쳤기에 우리는 끌어내릴 수 있었고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굴하지 않는 사람, 숨지 않는 사람이 이 정권 심판, 정권 교체의 선거의 선장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저 나경원 바로 그 적임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거센 바람이 불어온다고 합니다. 변화의 바람, 쇄신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국민의 바람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대, 지역, 계층, 가치, 더 큰 용광로와 같은 정당이 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사람만 바꾼다고, 분칠만 한다고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은 세대를, 더 많은 지역을, 더 많은 가치를 저 나경원이 품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해주십니다. 계속되는 경선에 힘들지 않겠냐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당의 위기에서 당과 당원과 국가가 키워준 저 나경원, 그 소명을 외면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힘든 선거에서 희생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선거를 지휘하기도 하고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거친 싸움에 저 나경원,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 선거 모든 야권 후보를 통합해서 정말 잘 재련해서 만들어내야 하는 거칠고 험한 과정들이 놓여 있습니다. 세르파 나경원, 제 등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협곡을 만나면 제 등을 밟고 지나가십시오. 국민의힘 대통령 만드는 길에 저 나경원 모든 제 정성 바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대전과 세종, 충남과 충북의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은 왜 정치를 하는 것일까요? 이 근본적인 물음에 저도 매일 고민합니다. 정치는 내가 그리는 이상에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꿈꾸는 세상은 교육을 통해 누구나 공정한 경쟁의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사회입니다. 저는 가끔 10년 전 제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을 때 그때를 회상합니다. 저는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산업기능요원, 소위 병특이라고 하는 것으로 병역을 마쳤습니다. 제가 산업기능요원을 할 때 보면은 주말에 보통은 자기 개발을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은 영리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무를 시작할 때쯤 가수 싸이 씨가 복무 중 영리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재입대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저는 막연한 두려움에 영리활동을 하기보다는 비영리활동을 해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별다른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던 비영리활동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봉사단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교육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이끌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중학생들을 모집해 수학과 과학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교육의 불평등이 가져오는 기회 불공정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의 초중등 교육은 여러 가지 이유로 뒤처진 아이들에게 다시 제 궤도로 올라올 기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역부족이었고 아이들은 사교육의 혜택을 받기에는 가정 형편이 좋지 못했습니다. 저희 단체는 화려한 교수법을 가진 단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지켰던 규칙이 있다면은 수업을 듣고 저희가 내준 40개의 수학 문제를 다 풀면 집에 가고 다 못 풀면 집에 못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3시간으로 예정된 교육 시간은 매번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아이들은 울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면서 힘들어했지만은 교육 성과는 괄목할 만한 성적 향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2년 동안 가르치고 떠나보낼 때마다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았니? 아이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한테 공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준 사람들은 선생님들밖에 없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너는 이거 안 해도 돼,
안 풀어도 돼라고 하면서 항상 문제를 빼줬다고 합니다. 우리는 배려를 가장한 격리와 배제가 젊은 세대에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학생들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면서 선심을 쓰는 척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학교에서 뒤처진 학생들이 제 궤도에 복귀하기 힘든 것이 현재 저소득층 학생들이 겪는 교육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그들이 다시 경쟁할 수 있도록 쭉 끌어올려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에 자신감을 얻게 되자 공부 외에도 저와 선생님들 신뢰하고 더 많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떨 때는 아버지가 안 계신 학생이 학교에 제 전화번호를 아버지 전화번호로 제출하는 바람에 제가 일하는 도중에 누구 아버지 되시냐는 전화를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마술대회에 나가게 된 한 학생은 양복이 없다고 제 양복을 빌려 입기도 했고, 담배를 피지 않는 제가 마술 경연대회에 필요하다고 해서 라이터를 사보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물고 태어난 수저의 색깔 때문에 꿈을 지워나가야 하는 사회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경쟁의 출발선에 서기 전까지 아이들이 부족함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경쟁을 통한 공정성의 확보에 더불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그 경쟁의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약자와의 동행도 설계해야 합니다. 출발선에 설 때까지 어느 누구도 도태지지 않도록 국가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저를 영입한 분과 2시간 넘게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마포교육장에서 나눴던 교육에 대한 고민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정치를 하는 목적은 그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기대치를 어떤 경우에도 낮추지 않고 모든 국민이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공정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세상을 꼭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선동가가 교육의 기회를 잃어가는 아이들을 내버려두고 나중에 그들이 뒤처졌다는 이유로 10만 원을 주는 방식으로 그것이 복지라고 그런 식으로 해결하자고 한다면 저는 완강하게 거부하겠습니다. 그 10배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을 다시 공정한 경쟁의 장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옳은 방식이고 해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학생들의 위화감을 없앤다면서 전국 단위의 일제고사를 폐지하여 학교 간, 학생 간 기초교육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학생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지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하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반면 세계 각국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도입합니다. 미국도 부시 행정부의 낙오방지법 NCLB와 오바마 행정부의 모든 학생 성공법 ESSA 등을 통해서 공교육의 질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만 역행해야 합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꿈꾸는 미래는 솔직하고도 포용적이어야만 합니다. 경쟁의 확대는 공정성을 위한 필연이지만 경쟁이라는 것이 결국 누군가를 도태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취를 위한 욕망과 목표 달성의 희열이 골고루 조합된 건설적인 노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단 하나의 어린 학생도 낙오시키지 않도록 한국형 낙오방지법과 공교육 강화에 대한 해법을 우리 당이 앞장서서 만들어내겠습니다. 교육과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저에게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전, 세종, 충청, 오늘 대세충청이라는 새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동지 여러분, 주호영 의원입니다. 이곳 대세충청이 어떤 곳입니까? 충절의 고장 아닙니까?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목숨을 던져 지켜냈던 고장. 그래서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이 이곳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밖으로부터 위협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진보의 위선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조국 사태로 온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에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조국은 국민의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 듯이 다시 구구절절 변명책자를 내놓았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하나만한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진정성 하나도 없는 위장사과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임명하고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던 임명권자인데 직접 본인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또 그 버릇 버리지 못해서 울산시장 선거 공작으로 수십 명이 재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선거 공작 네거티브 하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 당하지 않습니다. 당이 책임지고 선거 공작 밝히고 또다시 선거 공작 하지 않도록 막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권 교체는 시대 정신이 되었습니다. 이번 당대표 대선 승리를 온전히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당대표는 4가지를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첫째, 야권 통합으로 무조건 단일 후보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거 장애 생기거나 딴 일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비에 휩싸이면 안 됩니다. 이념, 지역, 세대, 우리 중도 실용으로 확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당 부족한 부분 많습니다. 매력 정당, 공감 정당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 말만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말은 하겠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딴 방향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4가지를 온전히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주호영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바야흐로 충청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김종필 총재께서 못 이룬 충청 대망론이 충청 현실론으로 꼽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충청 대망론을 충청 현실론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꼭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영남의 단합과 영남의 지지에서 충청 후보가 될 때 실현 가능한 것이지 영남의 단합과 지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당대표 중에 영남의 단합과 지지를 공고히 하고 지켜낼 후보 누구입니까? 오직 저 주호영 밖에 없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중원, 충청은 지리적 중원을 넘어서 정치의 중원이자 미래의 중원이 되어야 합니다. 당면 현안인 서해안 KTX, 또 충청 내륙고속도로 SOC 갖춰야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수도 내실화 가속화해야 됩니다. 이준석 후보님 나가셨나요? 있나요? 우리 당에 새바람 일으켜주고 전당대회 흥행 일으켜줘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집안 말로 말하면 효자 중에 효자지요. 우리 당이 이거 기꺼이 수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입니다. 호랑이 등에 타면 내려올 줄 모릅니다. 이준석 후보가 우리 당에 기여한 바는 많지만은 뭔가 불안하다, 감당할 수 있겠나,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인 자격시험 전 세계에 없다는데 말이 됩니까? 우리는 대선이라는 이 건곤일척의 대회전을 앞두고 연습이나 시험할 수는 없습니다. 위험 요소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가야 할 당대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나경원 후보님, 제가 이번 선거도 치러보니까 선거 한 번 치르는데도 힘이 드는데 연속 3번 치르는 에너지 열정 대단합니다. 저도 그거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당 위해서 투쟁하시다가 고초를 겪는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의 정치 생명이 걸린 재판부터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본인의 제일 급선무가 달려 있는데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데 언제 경선 관리하고 치열한 대선 치르겠습니까? 우선 급한 일부터 먼저 하십시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인사가 만사입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 대선 이길 수도 있고 또 실패해서 땅을 치고 통탄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총선 실패 되풀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불안한 후보를 세워서 모험해 보시겠습니까? 실패한 후보 세워서 또 실패의 길을 편안하게 가시겠습니까? 검증되고 준비된 당대표 주호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증되고 준비된 확실한 후보 주호영입니다. 꼭 주호영을 당대표로 만들어서 내년 대선 확실하게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이곳 대전은 충절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대전은 국립현충원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충북 옥천에는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영부인이었던 유경수 여사님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누나가 충청도에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와, 맞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누나가 천안 출신의 유관순 누나입니다. 충청도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몸을 던져서 대한민국을, 조국을 수호하고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자랑스러운 곳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대전에 오면서 대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충청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젊은이들이, 충청도의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외지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나약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강합니다. 이 청년들에게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1,000만 원 줄게, 2,000만 원 줄게 매표 행위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자존심을 건들고 있습니다. 저 조경태는 주장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우리 청년들에게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업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델을 따라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국민들께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줄게, 일자리를 만들어줄게 하고 청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저 조경태는 정치인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일자리는 청년 스스로가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미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창업자들이 다 20대 때 창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삼성, 현대는 그 창업주가 20대 때 창업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주장합니다.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잘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청년 1세대입니다. 저는 청년 2세대인 지금의 청년들이 창업국가, 창업정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계 인류 국가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 조경태 자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오는데 어떤 조성우라는 책임당원이 저한테 간절하게 원합니다. 후보님, 제발 우리 당 공정한 공천하게 해 주십시오. 후보님, 제발 우리 당 당원을 존중하는 정당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아마도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또 당원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길 것입니다. 우리 당의 고질적인 이 병폐를 고쳐야 됩니다.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당원들이 뒷전이 아니라 당원들이 앞전에 와서 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당원 중심의 정당을 저 조경태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지상 과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권 창출입니다. 저는 우리 당에 지금 새로운 바람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쟁의 바람을 결코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변화의 바람과 경륜과 연륜을 합쳐서 노장청의 조화로운 정당, 그렇게 함으로써 내년에 대통령 선거 후보를 공정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성공적인 대권 승리를 위한 경선을 조경태가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주장합니다. 여러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8만 명의 책임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은 저 조경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조경태의 선택은 통합을 위한 선택입니다. 저 조경태의 선택은 정권 창출을 위한 선택입니다. 저 조경태를 위한 선택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조경태와 함께 미래를 향해서 갑시다. 미래와 마주합시다. 저 조경태 온 힘을 다해서 정권 창출해 내겠습니다. 조경태에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충청의 대망론이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한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 다시 한번 충청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린 이 나라를 다시 우리는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6월 11일 전당대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충청권이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야 문재인이 망가뜨린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스스로 자강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당대회 의미가 없습니다. 비가 새는 집에 누가 오겠습니까? 자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전당대회 대표는 10개월짜리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할 일은 많고, 저는 5번의 대통령 선거를 직접 맡아서 책임을 지고 치른 사람입니다. 이번 나오시는 분 누구도 대통령 선거를 직접 맡아서 치른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저는 정당을 알고, 조직을 알고, 정책을 알고, 그리고 선거를 압니다.
경험과 경륜이 필요한 이때에 말로만은, 그리고 선언적인 의미만은 갖고는 이 어려운 세파를 이기기도 어렵지만 문재인 정권을 상대해서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력을 갖춰야 되고 정당의 가장 중요한 정책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정책은 국민이 먹고 사는 자양분입니다. 정책은 우리 당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공간과 취업과 그리고 행복감을 찾아줄 수 있는 것, 청년청 신설에 관한 법안을 이미 작년 6월 1일 날 저는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서 숙성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전국에서 가장 고통받는 것이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입니다. 이들에게 보호 육성법 제가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노인복지청 신설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UN 통계에 보면은 대한민국 노인이 5년 연속 자살률 1등하는 나라입니다. 이걸 문재인 정부는 숨기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청 만들어서 자식 눈치 보지 않고 국가로부터 예우받는 노인, 이것이 보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역사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성에게 불이익당하지 않는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임신과 결혼, 육아 3년, 그리고 다시 직장을 잡으려면 경력 단절제에 걸려서 150만 명의 여성이 일자리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홍문표가 해결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과 제도와 예산을 함께 주는 이 정책이 내년 대통령 선거 3월 9일 날 이기는 방법인데 이 정책은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서로가 똑똑하고 잘난 얘기만 하다 보면은 누가 우리 우군이 돼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습니까? 요즘에 저는 아주 추잡스러운 것을 보고 있습니다. 1대1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 안 되니까 이제 패거리 싸움에 붙었습니다. 친이, 친박, 대리 전당대회가 무슨 말입니까? 이걸 국민이 원하고 있습니까? 이걸 새로운 정치라고 하고 있습니까? 저는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주호영 대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솔직히 주호영 대표나 우리 나경원 대표는 도찐이 개찐이에요. 한 번 실패한 장수는 다음 전쟁에서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쓰려고 한다면은 이 전쟁은 필패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비닐 우산으로서 태풍과 폭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경륜과 경험 그리고 결단 용기, 야당의 대표는 대통령과 맞먹는 자리예요. 그런데 후보를 찾아서 인기가 있다고 구걸을 하고 동냥을 하고 다니면서 그분들을 모신다? 저는 당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권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지리적 여건인데 충청권에 지금도 디젤 기관차, 통통기관차로 서울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 발전에 문재인 정부가 하다는 것인데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국가의 균형 발전은 국가 곳곳이 똑같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왜 충청남도 이 충청권만 아직도 디젤 기관차를 타고 다녀야 됩니까? 그리고 혁신도시 그렇게 어렵게 이 대전과 충남이 만들어서 법은 만들었는데 한치의 움직임이 없이 국가가 붙잡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그림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조부, 훼손 사건 C족을 말려 테러를 하고 있는 이 장면, 여러분들 TV에서 끔찍한 장면을 봤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이 3개월이 다 됐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범죄 처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다면은 이런 행동은 C족을 말살하고 정신적인 테러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을
그냥 놔두고 있다면은 저는 문재인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 빨리 조속히 이 범인을 잡아서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나라,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도 저는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